산재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마음이 다쳐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직장 그 근로자. 산재 관련된 예, 그 산재 근로자들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자살의 유형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노인도 있고 연예인들 것도 심각합니다. 교사들 심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산재 관련돼서 근로복지공단 보건복지부 하나 그 근로복지공단을 대상해서 산재 이유를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데 근로자가 일하다가 자살한 거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인정률이 상당히 낮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쓰면서 야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회 곳곳에 자살, 고독사, 우울증, 갑질 아주 많습니다. 또 한편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살에 대한 거는 이제 보도를 좀 자제하자. 그러면 자살을 예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내놔봐라. 근데 제가 오늘 기사에서 얘기한 거는 산재 인정률도 이렇게 낮은 판에 통계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재 인정률이 낮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그거를 들여다봤더니 자료가 없더라 이겁니다. 자살 예방 단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데도 희망재단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근로자들이 제일 사실은 많거든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정률은 통계조차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직장 내 왕따라든가 예, 이런 거에 의해서 예. 자살하는 율들이 꽤 비일비재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또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겁니다. 아니 지가 죽은 것을 왜 그렇습니다. 그 산재로 인정하냐 이런 인식들인데 사실 그렇게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일하다가 예.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산재의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된 이유가 업무 관련성 그걸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관점성. 내가 정신노동자고 또 이 노동자인데 업무와 산재와 관련된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반대가 심한 거예요. 사용자들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고 무조건 지들이 죽은 건데 우리는 인정 못한다. 왜 회사 책임이냐? 그거 왜 회사 책임이냐? 우리 인정 못했다. 결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건데 행정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모르고 있어요. 통계조차 없는데 이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행정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노무사들을 사야지, 노무사들을 통했거나 이래야지 변호사들을 통하거나 노무사들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건 저희 율이 작아서 그 맞습니다. 성공률이 작아서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들의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용자들이 예. 원래 우리나라는 사용자들이 산재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무조건 되고 회사가 회사에 그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재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산재를 인정받기 더군다나 자살을 산재를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회사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다쳤거나 이런 것도 이게 지금 그거 되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물건고를 듣는데 디스크가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으로 10년, 20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받아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안 받아주는데 더군다나 자살을 한다고 그런 걸 받아주는 건 쉽지가 않죠. 한 가지 제가 취재하면서 예. 3, 40년 그 경기도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 삼성에서 예. 이건 굉장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예.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좀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젊디 젊은 소녀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나갔습니다. 그건 물론 근데 처음에는 삼성에서 이건 산재 아니다. 산재를 절대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안 해줬죠. 안 해줬어요. 80년대, 예.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안 해줬죠. 안 해줬습니다. 예, 안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그렇죠. 결국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소송에서. 예, 소송에서 끊임없이 이겼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어요. 예, 이겼습니다.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수원에는. 그러니까 삼성이 있던 본사가 있는 수원에 앞에서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환호성하고 더 웃습니다. 정말. 그렇듯이 이 우리 기업주들이 이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용자들이. 이건 아무리 근로자들을 붙잡고 교육을 시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업주들이 인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내 근로자다. 이거 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가족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지금 또 회사에 페널티를 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맞습니다. 이게 회사에 페널티를 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산재를 회사에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좀 회사가 뭐 적극적으로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같은 걸 취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페널티를 주는데 그게 왜 우리 근로자들한테 그 산재라든가 이런 것들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또 그렇죠. 사례로 남는 거. 사례로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부나 예. 보건복지부나 이제 세개 부서에서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이제 이런 기관들에서 통계조차 없는 이 현실을 좀 타파하고 연구를 해야 된답니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 센터가 있으면 뭐합니까? 연구 자료, 구체적인 연구 자료 국민들은 접하기 힘듭니다. 아니 그리고 연구라고 할 것이 없어요. 맨날 교수들만 불러다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체가 없어요. 그냥 예산 줘갖고 몇십억 줘갖고 그냥 예, 교수들이 예. 괜히 뭐 연구했다고 해가지고선 그거 해놓은 게 그게 뭐가 자살 예방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특상 정책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을 그런데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괜히 쓸데없이 자살 예방 통계 낸다고 교수들 만들고 통계 업체 해가지고선 쓰는 그런 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산재해 주는 게 나아요, 왜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예. 그런 부분들 국회에서 그런 거 말씀 아까 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입법을 하자. 또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자. 경기도가 좀 앞서갑니다. 앞서가는데 그런 그 조례 만들기 운동이 나와요. 그래서 국회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어떤 뭐 기능적인 그런 문제로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할 지금 거는 또 해야죠. 예, 기능적인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저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뭐 좀 이걸 좀 전문가들이 모인자 그러면은 전문가라고 해서 안 모여요. 아니 뭐 맨 교수나 불러가지고선 범합이나 주고 그 사람들이 밥이나 먹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용역이나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래갖고 예산 다 써버립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경기도교육청을 오래 출입했는데 예. 경기도교육청에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경기도의 교육청이 예. 잘한 적도 있습니까? 예,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냐면은 경기도교육청 TV라고 있습니다. 그 TV에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초등편하고 중등편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 교육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 지금 만든 지 저기 얼마 안 되는데 그 조회수가 수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 예방에 대한 생명 존중,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은 있다. 인식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는요, 이 생명 존중 자살 예방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하고 싶은데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영화 동아리죠. 그러니까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 자살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영화를 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만들었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다가 마음을 다친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마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아까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조사하고 최승현 그 노동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정부는 해야 될 게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예방 활동은 조사도 안 되고 판단도 힘들고 보상은 뭐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사 단계와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 산재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통계 자료조차 안 나오는데 무슨 조사가 됩니까? 인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니 가족들이 그걸 또 그 가족들이 우리 애가 죽은 게 자살한 게 산재를 인정해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너무 그건 몰라요. 그리고 비춰지기가 웃기잖아요. 숨고. 숨고. 아. 그리고 우리 애가 자살된 게 정부 책임이 아니고 이건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들 그렇게 보니까. 될까봐 예. 아니 그렇게들 말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창피한 걸로 드러날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가족들조차 판단하는데 슬프고 창피하고 그러면 이거 산재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산재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하고 제대로 된 조사가 통계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판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나온다. 선진국 뭐 합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1위 창피한 얘기지만 OECD 국가 거기 1위예요. 자살률이. 그런데 산재에 관한 제가 놀란 거는 다른 건 다 저렇고 구체적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통계조차 없는, 근데 산재가 인정돼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일하다가 죽었는데, 산재가 인정됩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한 용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하드적인 것만 우리가 알았지, 이렇게 뭐 내면에 있었던 갈등이라든가 또 직장 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운명을 달리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돌아볼 그런 국가 시스템이 아직까지 없었죠. 근데 이제 좀 이제 뭐 근데 이제 직장 내 왕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 또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몇몇 명이 그 자살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람들은 그냥 안 됐다 정말, 추정되는 이 휘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안 됐지만 대책은 없는 거야, 대책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그런 걸 정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도 안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도 되고. 맞습니다. 이제 아까 초두에 우리 이제 정재영 국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보도 준칙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자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 특히 이제 휘성이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의 그 자살이 이루어지면 모방 자살이 많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자살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쓰질 않으라고 그 준칙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않아. 아까 제가 분명히 추정되는 이라고, 그 추정이라고 그랬고, 그 의혹이지. 예전에는 그래서 무조건 되고 딱 저기 되면 그냥 자살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보도가. 근데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또 사회에 아주 현실적인 누구나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필요한 그런 그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산재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마음이 다쳐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더니 제가 지금 갑자기 복받치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하고 판단하고 보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정재영 국장께서 이 대한민국 자살의 이 입장, 또 얼마 전 오늘인가 어젠가에 그 가수 휘성 씨가 자살로 추정되는 그런 해서 유명을 달리한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다 보면서 얼마나 지금 막 가슴이 메어지고 복받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좀 죄송합니다. 감정이 격양돼 있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아서 반려자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 세계 최근 OECD 국가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반려자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미래가 없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행복하고 그리고 살고 싶고 살맛 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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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